이것들 왜 열심히 안 뛰지? 그래, 내 전술 잘못이야. 선수들은 잘못 없어. 가서 잘 다독이자. 이런 새끼가. 로빈요. 프랑스 리그앙 소속 AS 모나코가 폴 포그바와 안수 파티를 영입했습니다. 축구 팬이라면 이 두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먼저 포그바. 키를 보면 6번, 8번이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전형적으로 10번처럼 플레이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어느 팀에 가던 팀에서 가장 수가 높았던 선수, 소위 말해 공을 가장 예쁘게 찼던 선수, 빠르지 않지만 특유의 리듬으로 탈압박 전진 드리블 후에 찢어주는 패스, 찔러주는 패스가 어나더였던 선수로 기억에 남는데, 유벤투스에서 세리에 A 우승 4회, 챔스 준우승 1회를 경험한 포그바는 진작에 2013 피파 U20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최우수 선수를 수상했었고, 1년 뒤 바로 2014 브라질 월드컵 닭주전으로 출전해 신인상, 유로 2016 준우승,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을 이끌며, 와, 이럴 거 다 이뤘네. 지단 이후 전성기 프랑스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때 나이 고작 25살. 그런데 2023년 9월 그가 갑자기 유벤투스 경기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상승, 즉 금지 약물 반응이 나온 건데, 요즘 유행하는 진정한 테토남이었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미국 플로리다의 한 의사가 처방한 보충제가 원인이었는데, 포그바 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이탈리아 반도핑 기구는 무려 4년 출장 정지를 때립니다. 그럼에도 포그바는 끝까지 항소했고, 결국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그래, 고의가 아닌 거는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책임은 있다 라는 판결을 내리고 징계를 18개월로 감형시켜 줍니다. 그렇게 징계가 끝나고 홀로 훈련에 매진하며 새로운 팀을 찾던 포그바는 왜 하필이면 모나코로 갔을까? 막말로 월드컵 우승, 리그 우승 다 이룬 포그바는 사실 중동이나 미국으로 갔으면 이번 계약한 모나코에서 받는 추정 연봉의 한 4-5배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포그바는 돈보다 말년의 행복 축구보다 커리어를 선택했고 다시 한번 도전, 경쟁을 원했습니다. 포그바의 이 모나코행은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 2026 월드컵 재도전까지도 염두에 둔 복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도 인터뷰에서 나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치 다시 아이가 된 기분으로 32살에 다시 시작하는 게 기다려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나코와 계약서 사인 당시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이면서 모나코의 신뢰에 감사하다, 꼭 부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건가? 포그바가 이제 93년생이니까 어떤 그 남자의 마지막 불꽃? 이번이 아니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시기, 내 몸이 허락되는 마지막 몇 년, 이미 돈, 예쁜 아내, 자식 다 가진 상태에서 포그바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게 뭐가 더 있겠어? 콤페티션이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했던 걸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 수준 무대에서 투쟁하는 그 희열? 그거 못 넣을 것 같긴 해. 그거 못 잃지. 사실 지금도 포그바 몸 좀만 올린다면 그 천재성을 따라올 수 있는 미드필더가 지금도 정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모나코는 포그바를 왜 데려왔을까? 모나코가 포그바를 원했을까? 사실 모나코는 원래부터 스타 영입으로 이름난 팀은 아니에요. 최근 10년간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쓴 경우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 팀의 강점은 유망주 육성 후 셀링으로 유럽에선 정평이 나 있는 팀입니다. 여기서 잠깐 AS 모나코 출신 스타들을 살펴보면, 모나코 모두 모여 모나코 타임! 앙리핑 파페핑 마샬핑 제게핑 실버핑 비뉴핑 브라핑 밴디핑, 이렇듯 현재까지도 이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모나코 CEO 티아고 스쿠로는 작년에 앞으로 3년 안에 1군 스쿼드의 절반을 유소년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한 말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하려면 경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장을 살피면서 가성비 좋은 베테랑 자원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는 지금 젊은 선수를 중심에 두되 포그바 같은 베테랑 선수 한두 명으로 균형을 잡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번 여름 또 하나의 영입이 바로 에릭 다이어였죠. 토트넘과 미넨에서 활약했던 경험 많은 센터백, 포그바와 마찬가지로 이적료 없이 데려온 케이스입니다.
사실 모나코가 포그바를 영입한 이유는 온전히 경기력만은 아닐 것인 게 포그바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6,300만이에요. 이는 모나코 구단 공식 계정보다 약 30배 가까이 많은 수치예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효과가 어마어마한 영입이라는 거죠. 실제로 언론에서도 최근 10년간 가장 화제성 있는 영입이라면서 엄청난 화제였어요. 당연하죠. 그래도 포그바인데 물론 도핑 징계라는 리스크는 있지만 연봉도 낮고 이적료도 없는 구조라 브랜드 효과까지 감안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엄청난 카드인 셈이죠. 마지막 재판에서 그래도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프랑스 축구 팬들이라면 한 번쯤은 포그바 경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조차도 그 약간 포그바의 천재성 짙은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눈이 즐거운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번뜩이는 플레이들, 포그바 진짜 잘했는데. 그리고 모나코가 이번 여름 데려온 또 한 명의 몰락한 천재 안수파티,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연소 득점자예요. 야말이 2위, 메시의 10번을 물려받은 야말 이전 바르셀로나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그는 부상과 부진, 잦은 임대로 잊혀진 선수가 되어버렸죠. 그런 파티를 모나코는 완전 이적 옵션 포함 임대로 데려오게 됩니다. 안수파티 이 선수가 비록 큰 부상 이후에 예전 기량을 되찾고 있지 못하지만 겨우 2002년생이라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고 아직 배울 점이 남아있어서 몸 상태만 조금씩 올라온다면 4대 리그 탑클래스 공격수가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부활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들의 감독이 아더 휘터라는 점이에요. 2023년 모나코에 처음 부임한 이 감독은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첫 시즌 만에 모나코를 2018년도 이후 가장 높은 성적인 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지난 시즌 역시 3위를 차지하면서 2시즌 연속 챔스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 스타일 확실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난 지루한 축구를 싫어한다. 모든 경기를 이기지 못해도 나는 감동적인 축구를 하고 싶다. 공격 3선에서는 선수들의 창의성을 믿을 거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난 시즌 모나코 공격진에 벤 세기르, 아클리우슈, 일렌 이케나 같은 어리고 감각적인 재능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이를 바탕으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바르셀로나와 아스톤빌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팀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아디 휘터 감독이야말로 포그바와 파티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휘터 감독은 예전에도 규율 문제로 주목받던 데니스 자카리아를 잘 다뤘던 전례가 있는 감독이고 선수 개개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탁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독 생활 초반에는 왜 어떤 선수들은 나처럼 하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죠. 모든 선수는 각기 다른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때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요. 이젠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한때는 젊었고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들 왜 열심히 안 뛰지? 그래, 내 전술 잘못이야. 선수들은 잘못 없어. 가서 잘 다독이자. 이런 X발 새끼가! 물론 매 순간 생각대로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몰락한 재능, 상처받은 선수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AS 모나코, 이 팀은 단순히 리스크를 감수한 게 아니라 분명한 철학과 전략 속에서 두 명의 잊혀진 천재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 기회가 부활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포그바와 파티, 이 두 이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은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To be continue.